안녕하십니까.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 하정우입니다. 오늘 메인 테마가 우주죠. 근데 AI 전략하는 사람이 우주 행사에 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AI 미래기획 수석실이 과학기술 전반도 함께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주도 함께 제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우주가 우리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우주의 경쟁력을 위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우주라고 하는 분야가 인공지능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분 정도 아주 짧고 최선을 다해서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MWC에서 화두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른 지난번 CES라고 하는 가전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 모바일 행사에서도 핵심 아젠다는 AI였던 것 같습니다. 지능의 시대라고 하는 화두로 최근에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에이전틱 AI라거나 혹은 피지컬 AI 이런 관련된 기술들이나 전시들이 엄청 많았지만, 또 하나 눈길을 끈 건 통신 컨퍼런스답게 스페이스X의 키노트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특히 기존의 스타링크 외에도 이제는 스타링크 모바일이라고 해서 실제 직접적으로 셀에 연동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27년부터 제공을 하겠다, 5G 형태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이제 우주로 확장되어 나가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우주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구상에서 우주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궤도상에서 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 더 벗어나면 달을 넘어서 화성, 심우주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주 분야를 개척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 분야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구상이고요. 위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하는 데 쓰이겠죠.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즘 중동 정쟁으로 굉장히 석유, 원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 원유를 저장하는 장치가 지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유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유가 밑으로 쭉 내려가 있으면은 그림자가 많이 질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그림자가 거의 안 보이면은 이제 원유가 꽉 차 있다는 얘기겠죠. 즉 위성 사진을 통해서 원유가 얼마만큼 많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AI를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고, 이 원유 재고량 파악을 통해서 좀 더 경제적으로 유가의 선물 가격을 예측하는 이런 형태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레이더 사진인데요. 이 레이더 사진을 잘 활용해서, 위성 레이더 사진을 활용하면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신호가 없이도 75% 이상의 유령 선박을 탐지하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또 다른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대형 산불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그래서 확산 방지하는 기민한 대응도 할 수 있을 테고요. 또 홍수가 일어났을 때 홍수 피해 지도를 과거에는 수일간 걸려서 만들었던 걸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부터 약간 구름이 껴 있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추론을 통해서 3시간 만에 예측이 가능하게 해서 어디가 위험한지를요. 그렇게 되면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데도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으로 굉장히 괴롭죠.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기본적으로 밀 곡창지대입니다. 이렇게 위성 사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오차를 훨씬 더 줄이는 게 인공지능으로 가능해졌고요. 또 식량 안보 혹은 식량 선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도 활용될 수 있죠. 주로 해외 사례들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 국내에서도 뛰어난 스타트업들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위성 데이터들, 위성 사진 데이터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엄청 열심히 학습시켜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이 위성 파운데이션 모델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 이런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기술도 우리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고요. 특히 이 분야가 또 안보 분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이제 궤도 상황에서 어떻게 인공지능 기술이 우주의 기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연계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궤도상에는 굉장히 많은 위성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충돌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 충돌을 과거에는 지상에서 다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을 해줘서 회피를 해야 했는데요. 위성 수가 많아지면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AI 기술을 활용해서 위성이 스스로 감지해서 알아서 회피를 할 수 있도록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9,000기 위성이 14만 회 이상을 자동으로 회피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나 AI적으로 회피 가능성은 예측은 가능한데 현재는 수동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이렇게 위성들이 AI로 자동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위성 자체에 엣지 컴퓨팅 기능을 넣는 겁니다. 위성에서 많은 사진들을 찍으면 과거에는 그 사진들을 전부 다 전파 통신 통해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보내고 그 지상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위성에 AI 반도체를 넣어 놓으면 이 위성 데이터들을 전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한국의 스타트업에서는 예전에 6분 걸리던 이 위성 전처리, 위성 데이터 전처리가 이제 11초 만에 끝나는 이런 형태로 굉장히 기술 혁신을 통해서 임무를 훨씬 더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은 탐사 로봇입니다. 이거는 심우주겠죠. 자, 화성 탐사 로봇도 마찬가지. 원래 로봇에 카메라가 달려 있겠죠. 그럼 화성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지구에 있는 기지국에서 막 이렇게 센터에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명령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그 카메라 사진도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서 굉장히 뭔가 명령을 내리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지구 명령 대기하는데 시간당 20m 정도밖에 이동을 못해요. 하지만 이 탐사 로버에 실제로 AI 칩이 들어가면은 자율주행 기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면서 시간당 120m, 무려 6배 이상 많은 이동을 하게 되고 많은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32년에 달 탐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AI 자율주행 기능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달을 가든 화성을 가든 심지어 궤도상에 있는 여러 우주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구상에 그걸 다 만들어서 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우주선이 아무리 커도 굉장히 작은 구조물밖에 만들 수 없을 텐데, 반대로 AI 기술 그리고 로봇 기술을 활용하면은 재료만 쫙 얹어서 우주선으로 쏘아 보내고 현지에 가서 로봇이 조립을 하는 형태로 하면 훨씬 더 큰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에서도 AI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있고 우주 기술이 있는데, 인공지능은 인류 지능을 확장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주는 인류가 다닐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는 기술이 됩니다. 그리하여 우주에서 인류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AI가 큰 기여를 하게 되고, 반대로 AI가 여러 가지 산업에서 혁신을 일으키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우주가 굉장히 중요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 혹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서로의 시너지가 나는 부분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면 위성 사진입니다. 이 위성 사진에 뭐 막 돌아다니죠. 기본적으로 정지 위성이 있는데 정지 위성은 워낙 고고도에 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뭘 관측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대신에 저궤도 위성으로 내려오면은 관측할 수 있는 해상도가 커져서 좋긴 한데, 저궤도 위성은 계속 돌아야 돼요. 돌아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CCTV처럼 활용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최근에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을 하면 정지 위도 개성이 아니라 저궤도 위성이 돌면서 몇 장만 사진을 찍어 놓으면 몇 장 사진 찍은 걸로 예측을 해냅니다.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예측을 해내고, 그 예측들이 몇몇 위성들이 계속해서 몇 가지 스냅샷을 찍은 걸로 쭉 영상을 만들어 나가면 사실상 우주 CCTV처럼 활용이 될 수 있겠죠. AI 기술의 발전이 상상하기 못했던 것들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주 기술, 정부에서도 열심히 챙겨야 되겠죠. 대통령께서 2030년까지 우주항공 R&D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작년 10월에 발표를 하셨고, 특히 작년 12월 업무보고,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신 게, 누리호를 매년 발사를 함으로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우주 산업 분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그리하여 이걸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실제 R&D 혹은 이제는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쭉 발전을 시키고요. 그리고 경남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우주항공 산업 기업들이 클러스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발사체의 중심은 전남공이 있겠죠.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해서 클러스터 전략을 통해 우리가 발전을 시키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제주에 우리
위성 연구센터 혹은 분석센터를 별도로 또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우주 분야에서의 풀스택을 강화하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고요. 또 이에 맞춰서 또 인재가 중요하다 보니까 경남 지역에는 유니스트와 경상대를 공동 연구 캠퍼스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을 할 거고, 또 제주 같은 경우도 우주 분야를 포함한 4대 과기원 융합 캠퍼스를 제주에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재 양성도 함께 진행이 되는 거죠. 우주 분야는 굉장히 할 것들이 많고 어렵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들고 인재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정도, 뭐 중국 정도 되면 혼자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국제 협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작년 에이펙 때 한미 기술 번영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르테미스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었죠. 이 아르테미스에 우리의 큐브 위성 K-라드 큐브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아마 조금 있다가 이게 사출되는 게 진행이 될 텐데요. 실제 어떤 반도체의 방사능 내성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한 위성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협력이 잘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UAE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한국과 함께 우주 분야를 공동 연구 개발해서 함께 경쟁력을 키우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타임라인을 늘려보겠습니다. 이미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재사용 발자체를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체적인 기술로 재사용 발자체 기술을 만들어내고, 또한 저궤도 위성을 충분히 활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우주산업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앞서 페너톨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 그리고 좀 더 가서 달, 화성 기지를 만들어가는 이런 타임라인을 쭉 깔아놓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분야, 에너지 분야, 그리고 식량 안보 관점에서의 농업 분야들, 그리고 우주 자체가 국가 안보와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우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그 실현을 하기 위해서 AI와 시너지를 내고 결합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AI 기술 주권으로 우리의 우주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AI와 우주의 시너지를 통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도 함께 선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제언들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우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언들을 주셨는데 몇 가지 국가 전략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국가 주도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 플레이어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지원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누리호 4차 발사에서도 국내 기업들 중심으로 기존에 연구 개발했던 기술들을 기술 이전을 해서 국내 기업들이 먼저 이렇게 주도로 하고 정부가 지원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우주항공청에서 별도로 우주 산업 전략도 함께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재입니다. 우주 인재뿐만 아니라 우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융합 인재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유니스트 경상대 융합 캠퍼스라든가 제주의 4대 과기원 연합 캠퍼스, 그리고 대전에 있는 많은 기술 스타트업들, 그리고 항우영 같은 연구 그룹들이 함께 뛰어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독자적인 관측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미 우리는 다양한 위성들을 발사를 했고,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다목적 위성이라든가 혹은 중형 위성들을 이미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자체적인 위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들도 어떤 국가 전략 관점에서 이미 준비를 열심히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는 우리의 아주 중요한 먹거리입니다. AI는 지금 우리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경쟁력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뒤에 제가 알기로 AI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와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저기 많이 계시네요. 고등학생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게 너무 좋고요. 네, 손 흔들어 주시고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네.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미래 인재들이 AI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에서 멋진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